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선물에서는 매수하고 현물에서는 양대 시장에서 모두 팔아치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도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죠. 코스피가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은 0.52%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모셔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빅키워드로 내일장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짚어드렸었죠.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 친환경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종목 안에서는 OCI 홀딩스 정도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는 종목을 좀 따라잡아야 될지 신재생 안에서 어디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딱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넓게 네. 사실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지상에서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고 왜 바다에서는 LNG선을 그렇게 많이 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비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LG전자도 관련된 부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미래가 좋은 건 다들 아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 속도 부분에서의 흐름만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방송에서 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은 특히나 한 2, 3년 진짜 묵혀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아마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조선업 되게 지금 좋잖아요. 네. 막 이 양전하고 있고 막 굉장히 뭐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뭐 성과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수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후 선박을 교체할 수밖에 없게끔 국제 해사기구죠. IMO에서 2020년부터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더 강화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런 노후 선박들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효율 때문에. 운항 자체가 안 되게끔 하거든요. 속도 네. 조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합심해서 바뀌는 거고 이건 정부 주도 하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가시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 하잖아요. 네. 실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풍력도 좋고 뭐 태양광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뭐 하나를 꼭 픽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일단 풍력 쪽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의식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의 좀 유의미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고 과거에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거의 85, 풍력이 15인데 이게 6대4 비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풍력 쪽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이런 셀이라든지 뭐 웨이퍼 이런 쪽도 뭐 폴리실리콘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지만 사실 전 세계 1위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사실 풍력 타워로 가게 되면은 뭐 CS 윈드가 풍력 타워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SK 오션 플랜트로 바뀐 이전에 삼강 MNT라는 종목도 네. 하부 구조물에서는 굉장히 뭐 대만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싹쓸이를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떤 정도로의 이런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각국의 이런 이 정책으로 늘어나는 수가 뭐 미국, 대만, 일본, 유럽 뭐 등등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메리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뭐 CS윈드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보시면 IRA 법안에서의 이런 뭐 보조금 수혜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해당 종목은 뭐 보조금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그 미국 내에서의 이런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이 회사가 원래 풍력 타워 쪽만 하고 있는데 풍력 타워보다는 이 하부 구조물 시장이 한 2.5배에서 3배가 커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데
이 회사가 2년 전부터 그쪽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양쪽 다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속도면에서는 CS 윈드가 더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SK 오션플랜트가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좀 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오션플랜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뭐 두 개 중에서 이제 선별하셔가지고 네. 각자의 이런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재생은 2년 정도 기다린다면 수익이 좀 가장 많이 날 것이다. 초긍정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풍력 쪽을 보자고 하셨고 어떤 종목을 좀 사볼까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나을까요? 네, 저도 풍력 쪽에서 CS 윈드를 가지고 왔는데 항상 친환경 섹터를 이야기할 때 해상 풍력을 꼽았고 그 중에서도 CS 윈드를 꼽았는데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요즘 뭐 태양광보다 해상 풍력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해상 풍력이 좀 더 잘 움직입니다. 태양광 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커지고 있긴 해요. 네. 주택이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긴 한데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태양광 좀 몰래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공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 쪽이 약간 힘을 좀 못 쓰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설치 기간이 약 7년에서 8년 정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태양광이 좀 강세이긴 했어요. 하지만 태양광이 좀 약세를 펼치게 되면서 오히려 눈에 띄게 나온 게 해상풍력 쪽이다. 특히 해상풍력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지구를 보게 됐을 때 좀 바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 시장 자체가 달리는 말이 더 빠르게 달립니다. 눌림목 매수가 굉장히 좋긴 해요. 일단 가격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긴 한데 최근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섹터, 움직이는 종목군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약간 눌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대장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신재생 안에서는 태양광도 좋긴 하지만 하나를 꼽자면 풍력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CS윈드가 공통된 의견이었고 SK 오션플랜트도 언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건설기계 보도록 할게요. 이 북미 인프라 호황에 건설기계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두산 밥캣,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지 뭐 실적이 오른 것보다 주가가 덜 갔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건설기계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변압기도 좀 같이 보시라라고 좀 같이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이쪽 섹터들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고 해서 사실 물론 높으니까 좀 걱정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언제 이제 우리가 이걸 수익 실현을 확정을 지을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해당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두 가지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캐파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실적이 크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기조 자체가 지금 북미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실적이 이 정도로 잘 나온다라는 거는 중국 시장 캐파보다 더 크게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에 중국이 지금은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지만 분명 2,000조 이상의 이런 대규모 정책을 예정을 했었잖아요. 네. 상반기에. 그러면은 그런 금액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도 좀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는 이제 양대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실적 캐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국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재건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조금 뭔가 인프라 투자를 할 것 같은 이런 요인들도 많이 있죠. 사우디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 기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두산 밥킷이나 HD
저희 뭐 현대인프라코 여기서도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때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이제 막 쫓아가기 시작한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건설기계 안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섹터를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력 설비 쪽 그리고 이제 전기전 전선 쪽이죠. 전선 쪽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변압기 쪽도 역시나 엄청나게 큰 실적에 대한 이런 베이스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좀 섹터를 꼽아보신다라고 한다면 그쪽도 한번 관심도를 확대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까지 더해진다면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전선이나 변압기 쪽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다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료 곡물주인데 우크라이나 댐이 파괴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내일이죠. 곡물협정 연장 협상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들은 너무 테마성으로 하루 급등했다가 조금 밀리고 하루 급등했다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연속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연속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주가의 추세를 보게 됐을 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선을 찍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사료라든지 곡물 관련한 이야기가 4월 중순부터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매매를 하실 때는 좀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료라든지 곡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이야기가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댐도 붕괴가 됐다 보니까 밀이라든지 옥수수 쪽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암모니아 수송관이 파괴가 됐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연장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그러니까 9일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7월 같은 경우에도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강력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테마 안에서 저점이었을 때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해보자. 그렇다면 저점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점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점인 종목보다는 좀 이런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장주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접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구간 그러니까 고가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가가 약간 눌렸을 때 좀 윗꼬리가 단 다음에 약간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 베이스의 우량주 쪽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곡물 쪽에서 가장 가치 투자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지홀딩스. 네,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마니커라든지 이지바이오 이런 상장사를 6개 정도 가지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엮일 수 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료 곡물 쪽도 있고 육계라든지 돈육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과 엮일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의 시총이 2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매출이 3조가 나왔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지주사 할인을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천천히 움직이지만 좀 가치적인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지홀딩스를 좀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